2023년 11월 12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 꼼꼼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17포인트 하락해서 2409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 2400포인트를 이탈했지만 막판에 어떻게든지 2400포인트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2400포인트를 유지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미쓰리 너 지난주 한 주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올 초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2200 그런 선에서 외국인들이 스몰 하루에 1000억 원, 2000억 원, 어떤 날은 한 800억 원 이렇게 티 안 나게 조금씩 사서 어느 순간에 주식시장을 돌아봤더니 외국인들이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샀네. 그래서 종합지수가 하다 보니까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올라왔네. 이런 분위기. 그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은 기관들이 펀드를 판매하고 펀드를 만들고 그렇게 기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그래서 올해 코스피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올해 여러분 중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증권사에서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2950, 2800, 2750 이렇게 예상했다. 물론 대충 전망은 작년 작년 연말부터 내놓은 코스피 전망치는 그 정도였었습니다만 이제 증시 분위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2400 이렇게 2500 올라오니까 DB증권이죠.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2950까지 제시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외인도 샀고 기관도 샀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안 좋을 거라고 했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개인들이 열심히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공식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는데 아주 재수없게 이 공식이 통하는 바람에 올해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이런 이야기 솔직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미쓰리 예상대로 2600포인트 이제 까마득하게 높아졌죠. 그리고 2500포인트도 사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장중에 2300포인트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물론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2400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만 장중에 2300포인트를 우리는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가 발표됐고, 그러니까 물론 일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일요일 날 발표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월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할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 주식시장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좀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차분해지면서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냉정해지면서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실이 얼마인지라는 거를 이제 실감하는 그런 과정을 잘 이어져 가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500포인트 올라가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2500포인트 올라가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너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다 팔아버릴 거야. 2600도 마찬가지고 2700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한 2,400포인트. 제가 2,400도 깨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2,300포인트까지 이제 내려오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열어놓는다면 2,300도 좀 위협받을 수 있다. 근데 어찌 보면요. 사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 전고점이니까 연초의 어떤 그 바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해 줄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좋게 본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개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뭔가 이렇게 막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어항을 막 이렇게 막 휘집어가지고 막 물이 막 탁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그 뿌연 것들이 이제 아래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뭔가 정화되는 느낌. 정화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막 엉망진창 같은 그런 느낌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공매도 금지라는 거를 그 어항 속에 던져버리면서 완전히 지금 시장 분위기를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뭐 차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패턴을 읽지 못하게 만들게끔 굉장히 어수선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금지 같은 거 한다고 월요일 날 뭐 급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승세 이어가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계속 상승하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그냥 하루 급등 만들어 놓으면서 모든 거를 지금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어거지로,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주식시장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미쓰리가 2023년 하반기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큰 그림으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거고 툭툭 튀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튀는 자리는 굉장히 이상했죠. 하여튼 저는 지난주 주식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식시장은 이제 안정을 찾아야 돼요. 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현주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분해져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 2380에서 2500포인트예요. 지난주 주식시장 2400포인트 이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300포인트 타이밍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 맞는 거예요. 자, 증권사들은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 어떤 호재가 있는데 미국 및 국내 경제 지표가 양호하대요. 미국 및 국내 경제 지표가 뭐가 양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애널리스트들은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회복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는 다가오는 한 주는 굉장히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 뭐 우선 가장 중요한 뭐 미국의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있고 무엇보다 지난 9월 30일 미국이 셧다운 되네 마네 했을 때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그 기한이 11월 17일이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끝자락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방송에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자, 공매도 지난주 큰 이슈였습니다. 공매도 정책에 쏠렸던 관심이 점차 펀더멘털로 이동한대요. 이 말이 맞기는 한데 이 펀더멘털이 과연 미국 및 국내 경제 지표가 양호하고 한국 반도체 수출 회복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이 좋은 펀더멘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공매도로 시장을 설명하려고 하면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미쓰리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외쳤던
공매도 그거 뭐 그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크게 바꾸지 못한다. 월요일날 크게 급등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겠느냐? 다시 빠진다. 뭐 다시 2400포인트 이탈한다. 제가 분명히 그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6월달 이후에 5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해 저점 찍었던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여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 쉽지 않습니다. 자, 11월 13일부터 17일 뉴욕 증시를 좀 보면은요. 뉴욕 증시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은 그런데 상승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뭐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서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데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1%대 이상, 나스닥은 2%대 이상 상승은 조금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렸는데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주 동안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뉴욕 증시가 엄청 좋았습니다. 거의 뭐 5에서 6%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것이 바로 10월 마지막 주이자 10월 첫 번째 주였던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 증시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널리스트들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식 전망을 뭐라고 했냐면 뭔가 반등하기 어렵다. 분위기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닌데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진 않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뉴욕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아니면 뭐 크게 빠지고 이러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자리이기 때문에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좋지 않을 흐름이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지만 미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제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물론 뭐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들은 완전 못 맞힌 거고 미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좀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 예상보다도 훨씬 분위기가 강했죠. 자, 그리고 제가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주 동안은 그 전주에 너무 강했으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뭐 그냥 적당한 선에서 야, 지난주 너무 뜨거웠잖아. 이번 주 좀 쉬다 가자. 뭐 이런 분위기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가장 뭐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뭐 그래봤자 걔네들 어차피 뻔한 뻐꾸기 날릴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전주보다는 그렇게 뜨겁지 않을 뭐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10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까지 한 2주 연속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 못하겠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못한다.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자, 금리 동결은 주식시장에서는 인상보다는 훨씬 더 호재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호재 분위기가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습니다. 물론 금리 동결보다 더 좋은 호재는 금리 인하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다. 만약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끔 만드는 뭔가가 뭐 생겨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할 거야. 뭐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거야. 갈 길이 멀어라고 노래 불렀지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렇게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주식시장에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확인해도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미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뭐 내년 여름, 연준은 내년 겨울 이렇게 금리 인하 예상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 한 분기에 뭐 25bp씩 인하해서 2026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2점 몇 프로가 이미 이런 일정들이 좀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자, 여하튼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딱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14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금 예상치는요. 9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 0.1% 상승했을 것이고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을 것이다. 여러분 한 달 전에 10월 중순에 발표됐던 9월달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4였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상대로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한 것이 맞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네. 3.7에서 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둔화됐고 전월 대비도 0.3% 정도 둔화됐네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뭘 생각하냐면 연준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는 건데 정말 예상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도 이제 곧 잡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3.3이 나와도 연준의 목표는 얼마다? 2%라고 하니까 연준은 계속 아마 갈 길이 멀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쉽게 우리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예요. 뭐 우리 연준이 뭐 이제부터 안도감을 갖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할 거예요.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 수치는 10월달에 발표된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와 동일하다. 움직임이 없다. 자,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뭐 전월 대비 0.1% 증가되고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돼서 9월달에 소비자 물가지표보단 둔화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이미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외하고 그 계산한 부분이다 보니까 얘네는 거의 변동이 없고 에너지나 음식료가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지표는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9월 달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쓰리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17일 날 임시 예산안 시한이죠. 17일 이전에 예산안 표결이 진행이 돼야 돼요. 토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뉴욕 증시 마감한 다음에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트리플 A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신용 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고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자, 미국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 증가를 상쇄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아무리 미국이 강한 나라지만 니네 지금 재정 건전성 너무 후져. 그래서 니네 예산안 이번에 만약에 또 불발되잖아? 그럼 니네 우리 무디스에서 니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7월 말까지 주식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였습니까?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대 신용회사 중에 가장 미국의 신용등급을 좋게 보고 있는 무디스가 이번에는 트리플 A를 유지하고 대신에 등급 전망을 안전성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다가오는 17일
그 이전에 예산안 뭔가 좋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뭐 셧다운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무디스는 아마 신용등급 강등시킬 겁니다. 지금 3대 지수 중에서 무디스가 가장 미국의 신용등급을 좋게 주고 있는데 만약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리면 또 이것도 한번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미 그것보다 그 전에 과연 17일 시한이 끝나는 이 예산안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봐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15일 날은 10월 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9월에는 0.7% 증가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에는 0.1%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래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심리 신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과 뭔가 닮아간다고 10월달 주식시장 그지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매 판매도 감소됐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됐다라는 부분은 이번 달 11월 초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5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고용이 뜨거웠다가 지금 식는다고요? 아니요. 그냥 고용 안 좋은 거예요. 단지 아직까지 뭐 실업률이 높아진다. 실업률은 지금 3.8까지 스멀스멀 올라왔었어요. 올라오고 있고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뭐 21만, 22만 정도 유지되고 있고 기준선이 30만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미국은 버티고 있지만 모든 미국의 경제 지표, 고용 지표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좋지 않다?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있다? 지금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실 좀 더 엉망진창이죠. 얘기 못하고 있죠. 그죠? 어떤 좀 정신 똑바로 박힌 경제 관련된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지금 추경호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진실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경제보다 더 엉망진창일 거예요. 자, 여하튼 다가오는 한 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2400포인트 당연히 이탈되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정말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소비자 물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임시 예산안 이거 미국 셧다운 가는지 안 가는지 물론 셧다운이 된다고 미국이 망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지금 무디스가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장은요.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라는 호재 빼고는 제대로 된 호재가 없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다가오는 한 주 또 잘 챙겨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12월 13일 월요일은요. 돈다방 미쓰리는 하루 쉬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11월 14일 화요일 날 찾아뵐게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